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찍어볼 영상은 제가 프랑스어 공인인증 시험인 델프 배영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 후기 영상,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런 거나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는 제 프랑스어 공부 관련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시험을 봤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 일반고를 나오긴 했지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진짜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던 과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국영수나 그런 거 공부하기 싫을 때 하는 약간 힐링 과목 같은 저한테 그런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프랑스어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대학교에 와서 프랑스어 중급 정도를 들었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는 프랑스어 1이 초급이고 2가 중급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프랑스어 2를 겁도 없이 들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일반고에서 프랑스어를 배운 건데 그 당시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동안에 항상 프랑스어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겁도 없이 프랑스어 중급 2를 신청을 한 건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왜냐면 저는 그냥 일반고에서 얕게 엄청 배운 건데 이제 제가 들었던 프랑스어 2에 있던 다른 학우분들은 외고 프랑스어과를 나오시거나 불문과이시거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따라가기가 힘들었었고, 근데 저는 되게 프랑스어를 좋아했고 계속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 프랑스어 2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종강하고 바로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프랑스어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항상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 어떤 언어의 어려움도 없고 싶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도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지 않더라도 정말 잘하는 언어가 하나 있으면 그게 저한테 되게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된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델프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6개월 정도는 재밌게 그냥 취미처럼 공부를 했었고, 델프를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건 2021년 1월, 2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11월 배양 시험을 봤으니까 10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 준비를 시작한 건 2021년 1, 2월이지만 정말 열공을 하기 시작한 건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7월, 8월, 9월, 10월 이 정도는 정말 프랑스어에 올인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준비 기간은 10개월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시험장 분위기나 제가 느꼈던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장 분위기는 저는 서초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11월 6일, 7일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게 델프의 모든 레벨이 그날 보는 게 아니라 매영 레벨 보는 분들만 그 날에 본 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물론 제2외국어 공부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흔한 언어일 수도 있지만 일본어, 중국어 같은 시험보다는 안 흔한 언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랑스어 매양 시험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프랑스인 분이 감독관이셨어요. 그래서 안내 같은 것도 다 프랑스어로 해주셨었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시니까 뭔가 못 알아들을까봐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근데 다행히 뭔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알아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게 시험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분증이랑 이런 거로 본인 확인 같은 거 하고 핸드폰 끄고 넣어놓고 가방 같은 거 앞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여는 시험과 똑같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순서로 11월 6일 날 보고 11월 7일에는 말하기 시험을 봤는데 11월 6일 날 듣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언니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3개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음성들이 다 뭔가 내용이 말하다가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번씩 들려주는데 전 첫 번째 들을 때 뭔가 내용 파악이나 그런 맥락 파악을 하고 딸린 문제 한두 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2번째 들을 때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남은 문제를 체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2번 들었는데도 내가 이 문제를 풀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같이 공부했던 언니도 뭔가 말하다 끊긴 느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 보니까 저희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독해 같은 경우는 짧은 독해 하나랑 긴 독해 2개 이렇게 나왔는데 듣기랑 독해 다 객관식으로 나왔고 일단 독해를 푸는데 짧은 독해도 되게 그냥 무난하게 쉽게 나왔던 것 같고 긴 독해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모르는 거 없이 막힘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그리고 심지어 약간 운이 좋았던 게 저는 그 독해 지문들의 주제가 제가 뭔가 배경 지식이 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풀었던 것 같고 그래서 풀면서 나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쓰기를 하는데 이제 작문 부분을 보는데 제가 가장 자신 있던 쓰기 분야가 조언을 해주는 거였어요. 사무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신 있던 건 좀 조언이나 고민 상담 해주는 그런 느낌의 작문을 했을 때 항상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제가 잘하던 주제가.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이메일 내용이 주어져 있었고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였어요. 그 이메일의 내용이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였어요. 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망설여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장문이었는데 160에서 180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단어 수가 그래서 시간 안에 그렇게 쓰는 거였는데 제 자신 있던 분야의 주제였고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자신이 없었던 듣기는 고득점이 나오고 풀면서 자신 있었던 장문에서는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채점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말하기는 다음날 봤는데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주제를 거기서 뽑아요 즉석해서. 근데 제가 연습해봤던 주제들이 나온 거예요. 또 자신 있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감독관분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감독관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저는 한국인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건 당연히 프랑스어로 진행이 됐었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진짜 열심히 들어주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 잘했다고도 칭찬도 해주시고 마지막에도 좋은 하루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모든 말하기 시험 진행 상황이 되게 무난하고 되게 서로 친절하고 약간 이렇게 끝났던 것 같거든요. 저는 말하기 시험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감독관 분을 잘못 만나서 그런 질문도 진짜 난해한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못 들어서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다시 똑같이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대답하는데 진짜 막 듣는 중 마는 중 하시고 이런 감독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분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시험을 봤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그냥 제가 공부한 거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델프 관련 정보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학원이나 과외, 독학 이런 것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뭔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려는 분들 중에.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소그룹 과외를 받았어요. 2~3명이서 같이 수업을 듣는 방식이었고 저는 다행히 선생님이랑도 진짜 잘 맞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같은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고 있고 같이 공부했던 언니들하고도 되게 잘 맞았었어요. 같이 공부하는데 정말 좋았어서 이 방식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건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 보니까 뭐 학원이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소그룹 과외 말고 아예 1대1 과외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건 각자한테 맞게 정하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독학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험 자체가 뭔가 한 가지 영역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쓰기, 독해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모든 영역을 혼자 공부를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장문 같은 경우는 첨삭을 해줄 분도 필요하고 말하기 같은 경우도 내가 말하는 거를 교정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프랑스어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학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쉬운 레벨에서는 모르겠지만 매양부터는 독학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듣기부터 전 듣기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이 시험이 100점 만점인데 4가지 영역이니까 25점 만점이거든요. 각 영역당. 근데 이 한 영역이라도 5점 밑에가 나오면 과락으로 탈락이 돼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듣기가 항상
간당간당하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막 6점, 7점, 8점 막 이렇게 나와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진짜 연습도 많이 했었고, 처음에 준비를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듣기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숙제로 받아쓰기를 해가는데, 받아쓰기를 하려면 뭐라도 들려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진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라디오도 정말 뭐 화장하면서 뭐 나갈 준비하면서 화장할 때나, 아니면 뭐 어디 약속 갈 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프랑스어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넷플릭스랑 왓챠에 있는 건데 스칸프랑스라는 프랑스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되게 그런 프랑스어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듣기가 많이 늘었었고, 결국에 저는 시험 본 날에는 제가 모의고사 때도 받아본 적 없던 18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듣기는 진짜 많이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 오늘도 화장하면서 아까 프랑스어 라디오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듣기가 느는 거는. 독해 같은 경우는 단어를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어장을 제가 모르는 거 따로 정리한 단어장도 있었고, 또 시중에 파는 걸 산 것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많이 보고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셀프 테스트를 계속 했었어요. 빡세게 준비하는 동안에는 일주일에 단어 100개에서 150개 정도는 셀프 테스트를 봤던 것 같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단어를 확실히 많이 외우다 보니까 독해를 할 때 막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카페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알바 갈 때 항상 단어장을 가지고 가서 손님 없을 때 단어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연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쓰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첫 부분에는 이런 걸 쓰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걸 쓰고 내용은 이런 걸로 구성을 하고, 이런 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전 장문 오답 노트를 썼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틀린 장문들은 시험을 볼 때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썼던 문장을 그대로 검정색으로 옮겨 쓰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첨삭받았던 제가 잘못 쓴 것들, 그런 걸 빨간색으로 다시 체크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도 옆에다 써가면서 제가 장문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었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장문 오답 노트만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에도 아침에 장문 오답 노트를 다 읽고 갔었습니다. 거기에 썼던 표현들 중에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같은 경우는, 말하기도 듣기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저한테 고민이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말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제가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제 생각을 프랑스어로 말로 할 줄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 시험을 3가지 영역을 봐요. 자기소개를 처음에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는, 혼자 말하는 방식이 있고, 면접관 분이랑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역할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3가지를 다 봐요. 자기소개도 준비하고 외워갔어야 되고, 혼자 답변 준비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도 했어야 되고, 상대방이랑 역할극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연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기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벼락치기처럼 진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말하기가 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그때 늘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말하기 지문을 다 받아서 연습을 했던 것 같거든요. 혼자 녹음도 했었고, 한 주어진 시간 안에 답변을 쓰는 거였어서 그렇게 시간 재고 답변 쓰는 연습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늘어 있었으니까 시험을 보는 날에는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보기 막판에는 좀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델프를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뭐 시험을 봤던 목적이라든지 시험장 분위기, 뭐 시험 체감 난이도,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일단 프랑스어를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시험을 봄으로써 더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결과도 좋게 얻어내고 하니까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할 것 같고, 저는 배영을 땄으니까 배두도 당연히 따고 싶은데, 배두는 일단 올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자격증이 저의 공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안 볼 것 같고,
일단 2023년에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어 말고도 사실 그냥 언어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배우고 싶은 언어도 진짜 많고 그래서 저는 막 외국 드라마 보면 되게 그냥 그 언어를 되게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녀 이름은 난노를 보는데 거의 태국어가 나오는데 태국어 그걸 보니까 태국어도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고 이탈리아어도 배우고 싶고 그냥 배우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언어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배워볼 생각인데 일단 다음 타겟은 일본어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요즘에는 델프 끝나고 나서는 일본어를 공부를 혼자 하고 있었고 근데 일본어는 막 이렇게까지 막 모든 걸 쏟아가면서 자격증 준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고 저는 사실 다른 쪽 머리는 모르겠는데 언어 쪽은 머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좀 제가 빨리빨리 이해도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는 앞으로 어떤 언어가 됐든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배워보고 싶기 때문에 프랑스어 말고도 다른 언어 공부하는 것도 뭐 유튜브에나 콘스타그램에나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의 언어 공부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영상이 뭔가 다른 언어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델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